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의 변이와 그 미소 면적 그리고 미소 최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우리가 한번 이거를 가우스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미소 최적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미소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식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법칙은 가우스 법칙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서 우리가 전하 분포나 또는 우리가 바깥 공간을 뚫고 나가는 전기장의 선속, 다시 말해서 전기장의 플럭스를 계산을 할 때 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계산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제목은 구의 최적과 표면 전하 구하기라고 붙여져 있고, 여기에 보면은 가우스 법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매칭을 시켜봐요. 도대체 여기에서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게 어느 쪽 부분이고 구의 최적을 구하는 게 어느 쪽 부분하고 같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많이 다뤘던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는 자유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이건 전하 분포겠죠? 그러면 전하는 어떤 입장으로 분포를 할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여기는 최적의 형태로 전하가 분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구의 최적을 구하는 방법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표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장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선속인 거죠. 선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우스 면을 뚫고 나가는 선속, 다시 말해서 가우스 면을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구의 표면적분하고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적을 의미를 붙여보면은 이쪽에다가 구의 최적을 구하는 방법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관점을 가져요. 물론 여기는 지금 가우스 법칙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수적인 의미예요. 수학적인 의미예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형태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전하 분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지금 여기에 전하가 분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안쪽에. 그렇죠? 전하가 분포를 하고 있는 구조가 최적의 형태일 거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기 선속은 여기로 온 김에 마저 설명을 하면, 전기 선속은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이 면을 이렇게 뚫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 분포는 최적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소 최적 요소를 써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구면을, 여기에는 이만큼 구의 표면, 원래는 이게 가우스면이죠. 가우스면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전기장하고 면의 곱이라고 하는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어떤 걸까요? 이 세 개 중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여기 전하가 있을 때 이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대신 이쪽 방향이나, 그렇죠? 이쪽 방향이나 또 다른 방향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저쪽 뒷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 그쪽으로는 전기 선속이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으로 전기 선속이 이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이 표면을 뚫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여기를 이용해서 표면적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다시 앞쪽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틀림없이 전하가 안쪽에 분포하고 최적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 적분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뭐예요? 가우스 법칙일 때는, 실제는 얘가 로브가 뜻하는 거는 최적 전하 밀도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최적 전하 밀도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최적 적분 요소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이제 산수로 풀어서 구의 최적을 만나게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같은 형태가 돼서 최적이니까 삼중역분 형태가 될 테고, 여기 DV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미소 최적 요소 R제곱에 사인 세타에 DR D 세타 D 파이 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DV라고 하는 미소 최적 요소는 R제곱에 사인 세타에 DR D 세타 D 파이 꼴을 가질 테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구간을 정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구의 최적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전체 구 표면을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구의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R과 세타와 파이의 요소를 가질 테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R까지일 테고,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0부터 파일 테고, 그리고 여기에는 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적분을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여기 우리가 구의 최적 요소가 갖는 그 요소대로 R 세타 파이대로 이렇게 적분을 순서대로 하고 여기다가 명명을 해서 무슨 적분인지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실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이 없으면은 원래는 여기가 이쪽이 내항끼리 그리고 외항끼리 그리고 여기가 그 바깥 외항끼리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R 세타 파이예요. 그래서 R을 먼저 계산해주고 내항을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 외항을 계산해주고 바깥 외항을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요. 근데 아차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R 세타 파이를 여기다 명명을 해주고 그 순서대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일단 보기가 편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값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 R에 관계되는 텀은 뭐가 있어요? R제곱이 있고 여기 DR 있죠? 그러니까 구항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타에 관계되는 텀은 뭐가 있어요? 사인 세타가 있고 D 세타가 있으니까 그 항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에 관계되는 항은 뭐가 있어요? D 파이밖에 없으니까 D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를 적분하면은 여기가 R제곱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값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3분의 R 3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인 제곱하면 어떻게, 사인을, 세타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구간은 0부터 파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D파이를 적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파이가 나올 거예요. 구간은 0부터 2파일까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뭐 2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3분의 R 3승일 테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값이 들어가면은 파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0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1 마이너스 그리고 가로 열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2가 돼요. 2.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2파이가 들어가면 2파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최적이 나온 거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라고 하는 구의 최적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산수로 구의 최적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인데, 실제 여기서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전기당을 구할 때 여기에는 안쪽에 있는 전하의 분포를 계산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구간은 그 조건에 맞게 정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면적 적분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 적분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다시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실제 우리가 미분 요소를 구한 거는 여기에 법선 방향이 된 미소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세 개를 구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제일 윗면 그리고 요쪽 아랫면 그리고 저쪽 면을 뚫고 들어가는 면 세 개를 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면적은 어느 게 타당하다고요? 그렇죠. 여기가 전하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전기당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거나 뒤쪽을 뚫고 나가는 거는 다 0이 돼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R제곱의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하고 지금 단위 벡터는 필요가 없고 요만큼을 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아까 어디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에 구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보여줄게요.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미소 면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R제곱의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될 테고, 구간도 똑같이 여기는 이해하기 쉽게 세타하고 파이로 이렇게 정해서 제가 임의로 정해서 쓸게요.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세타에 관계되는 텀은 여기 사인 세타에 D 세타가 있을 테고, 그리고 파이에 관계되는 텀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D파이만 있겠네요. 그리고 R제곱은 혼자 떨어져서 앞으로 상수로 취급해주면 돼요. 여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은 여기서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죠? 여기는 아까 2가 나왔죠? 그러니까 2가 될 테고 여기는 2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곱하면 2에다가 2파이 곱하면 4파이가 될 테고 R제곱이 있으니까 4파이 R제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의 표면적이 돼요. 근데 실제 여기서 구했던 구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이 계산을 우리는 가우스 법칙에 어느 텀에 쓸 수가 있냐면 이쪽 왼쪽 항에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만큼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배울 때는 여기가 뭐예요? 이게 가우스 표면인 거죠. 가우스 면인 거죠. 다시 말해서 플럭스 면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똑같이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구의 최적 적분 한번 해보고 구의 면적 적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연과학적으로 의미를 붙여서 가우스 법칙에 여기에는
전하의 분포를 계산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최적적분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선속을 계산할 때 이쪽에는 면적적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걸 한 번 정도만 계산해 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 문제를 정교하게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해봤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좌표 변환으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좌표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좌표 변환을 설명을 할 때 저는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그리고 직각좌표계하고 우리가 구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논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